오케이. 지금 페이지는 138페이지.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생명 파트로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단어명에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생명 시스템. 자,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생명의 구성 단계부터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생명의 구성 단계. 자, 살아있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일 먼저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되고, 이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생명의 구성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으로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물과 식물이 조금 차이가 발생하게 돼. 동물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냐? 제일 먼저 세포로 시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까지는 구성 단계가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동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등장하는 거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혹은 신경계라고 하는 것도 구성하는 그 계가 이 기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관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것을 동물의 구성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자, 식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동물과 또 살짝 달라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식물은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 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이라고 하는 게 빠져있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조직계들이 모여서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이것들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넘어왔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자세히 공부할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금 더 키포인트로 두셔야 될 부분은 동물 부분에서 기관계 열심히 배웠었고, 초등학교 때 조직계는 뭐 관다발이라든지 물관, 체관 이런 것들을 식물의 조직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지 않았던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은 무엇이다? 아하, 우리는 앞으로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다뤄보겠다. 혹은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것은 세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O2를 자세히 보시게 되시면은 세포 구성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핵,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액포, 염록체, 세포벽 무려 9개가 있는데 저는 한 5개 정도,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운 친구 5개 정도만 공부를 한번 해볼게. 오케이? 제일 먼저 핵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 배웠던 내용입니다. DNA와 RNA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한번 배우긴 했었어. DNA라고 하는 친구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핵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 유전 정보가 존재해요. 근데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냐?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배웠죠?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핵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DNA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리고 D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해줘서 그 전달을 받은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친구가 누구였어? RNA였죠. 그쵸? 그 RNA가 단백질을 직접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두 번째인 리보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단백질 합성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리보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아하,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 리보솜이구나. 자, 그러면 리보솜에는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RNA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저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친구고요. 세 번째로는 이름도 길어. 미토콘드리아.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원래는 이제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물리학자가 나와가지고 뭐 은지원, 장도연, 송민호 해가지고 하는 그 뭐 있었어. 그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대학 교수예요. 그분이 그 소리를 하더라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어가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 친구 때문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나이를 먹고 혹은 죽어가는 게 이 미토콘드리아 때문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는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세포호흡이라는 것을 해요. 세포호흡. 자, 이 세포호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식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2학년 2학기 때 배우기도 합니다.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자, 이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가 흡수한 영양소를 탄단지가 있겠죠? 산소를 이용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자,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식물과 동물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세포 구조예요. 그런데 식물 세포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엽록체. 자, 엽록체에서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거 세 글자. 광합성이 일어나죠. 식물아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식물 세포에서 특히 광합성이 일어나게 된다. 그쵸? 뭐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자면은 엽록체라고 하는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 엽록소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 세포는 세포에 이것이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 세포 벽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죠. 자, 저 세포벽이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식물의 세포 모양을 유지해준다. 모양 유지. 네, 이거 5가지 정도 기억해주시면 좋겠고, 밑에 있는 2가지는 식물 세포에만 존재한다 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는 세포 바깥쪽에 있는 동물과 식물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친구가 있어. 그럼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거든? 쌤 왜 근데 여기서 세포막 굳이 안 다뤘어요? 지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는 터치 안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우게 될 내용이 바로 세포막이에요. 자,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 성분이 있어요. 인과 지방 성분이 더해진 이 인지질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금 더 여기서는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로 구성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걸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이 세포막에 대한 특징 첫 번째, 이 인지질이 그냥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중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인지질 이중충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지질 이중충 구조 사이사이에 이것이 껴있어. 우리가 방금 공부했던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사이사이에 껴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친구, 즉 이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이중충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번갈아 가면서 조금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 이 친구가 이렇게 발로 서 있다가 갑자기 물구나무로 서 머리로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게 되느냐, 내가 세포막에 필요한 물질을 선택적으로 필요한 물질만 뽑아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택적으로 뭐 한다? 투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투과한다. 오케이? 선택적으로 투과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내가 방금 얘기했죠.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가 발로 서 있을 때도 있고 머리로 서 있을 때도 있다. 누가? 인지질이. 그래서 저 인지질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자면 이 인지질은 머리 부분과 꼬리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이 표현이 살짝 바뀌었어. 머리 부분은 물과 친하다 라고 해서 친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과 친하지 않다. 나는 그래서 지방과 친하다 해서 뭐 친지성 뭐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과거에는 지방과 친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물과 안 친하면 지방 쪽이 가깝잖아. 왜 지방이랑 물은 두개 안 섞이니까. 그치? 근데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고요. 물과 친하지 않다 라고 해서 그냥 표현 자체가 소수성이라고 합니다. 자, 저 친수성과 소수성을 어떤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영양소에 흡수할 때 물에 녹아들 수 있는 영양소는 뭐가 있었어? 포도당. 그리고 아미노산, 뭐 바이타민, 무기염류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우선 영양소만 쓸게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 그럼 물과 친하지 않은 친구는 누가 있겠어? 지방 성분들이 있겠죠. 지질 성분들. 더 자세하게 쓰자면은 뭐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친수성은 물에 녹는 거, 소수성은 물에 녹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애매한 내용들 딱히 없는데 한 친구는 조금 애매해. 뭐냐? 선택적으로 투과한다. 그럼 도대체 세포 안쪽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저는 4번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 거예요. 4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세포 안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산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확산은 뭐 말이 길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뭐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무엇이 이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 왜냐? 이 다음에 내용의 배우니 상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물이 이동하고 확산은 농도를 결정해주는 그 물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확산이 일어나는 장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지질 이중충에서는 이중충. 누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느냐? 주로 우리가 하는 것. 무엇이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자, 산소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받아들이고자 하는 저 바깥쪽보다 내가 산소의 양이 적어서 많은 곳에서 적음적으로 들어오겠고, 내가 이산화탄소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산화탄소가 이만큼 있고 쟤는 이산화탄소가 없으니까 내가 준 거겠죠. 뭐 때문에? 농도 차이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막 단백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막 단백질에서는 확산이 어떤 식으로, 어떤 친구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 이온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이동을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공부했던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친구들이 여기로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영양소를 내야 될, 에너지를 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지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막 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동을 하기도 한다. 이라고 하는 것을 둘 다 기억하셔도 되고, 혹은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확산일 때는 막 단백질로만 이동을 한다. 뭐 이렇게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로따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지질 이중충은 입자 크기가 어때요? 입자 크기. 대부분이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막 단백질, 이온을 제외한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인지질 이중충에 비해서는 입자 크기가 큰 편에 속합니다. 그쵸?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쵸? 자, 두 번째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은 삼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삼투. 삼투 뭐냐? 식물의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자, 어떻게 흡수를 하게 되느냐? 농도가 어디서부터? 낮은 쪽에서부터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오! 확산이랑 정반대네. 근데 무엇이 이동하는 것이냐? 내가 방금 어디서 물을 흡수한다 그랬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삼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동하는 물질이 무엇이다? 물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친구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자세하게 공부해 볼게. 첫째, 어떻게 공부할 거냐? 농도가 보통 이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니? 세포라고 나와 있죠? 저 결구 같은 것들. 혹은 식물에서는 식물 세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세포 밖에 있는 용액이 세포보다 어떨 때 용액의 농도가 더 낮을 때, 그러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곳으로, 즉 용액에서 세포 쪽으로 이동하겠죠. 뭐가? 물이. 그쵸? 이거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동이 어디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용액 쪽에서 세포 쪽으로 물이 이동하게 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돼? 아니, 세포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물을 가득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농도가 용액이랑 세포를 담고 있는 용액이랑 세포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거의 일치한다면 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이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포의 부피는 더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는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농도가 용액보다 세포 쪽이 더 똑같이 적어야네. 더 작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세포의 농도가 더 높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세포에서 용액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물을 머금어야 되는 세포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 훨씬 더 작아지고 쪼글쪼글해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책에 박혀있는 그림만 보고 어디가 농도가 높을 거고 어디가 농도가 낮을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올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위에 나와 있는 확산 있죠? 이 친구는 그냥 단순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돼.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쭉 넘어와서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148페이지.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자, 물질 대사란 무엇이냐? 자, 모든 생명체 몸 안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식물이라고 한다면 광합성이 있겠죠. 이산화탄소와 산소와 이산화탄소랑 물을 이용해서 빛 에너지를 쐬주게 되면 마치 연금술사처럼 포도당이 따란 하고 나오는 것처럼, 사람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는 막 먹어서 분해해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그것도 화학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는 특징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특징.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특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을 하면서 에너지가 출입을 해요. 오케이?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한다 라고 하는 거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 물질 대사라는 것을 조금 더 원활하게, 빠르게,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생체, 촉매라는 것이 추가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게 돼요. 저 생체 촉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효소라고 부르게 될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효소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래서 저 물질 대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은 동화작용이 있습니다. 자,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로 표현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그래프가 익숙해질 거야. 뭐냐? 이거. 이렇게 생긴 그래프. 뭐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반응물, 대각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을 생성물이라고 할 거야. 아이고, 생성물. 자, 지금 여기는 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Y축이 에너지인데요. 에너지 양이 반응물보다 생성물에 더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생성물의 총 에너지 양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느냐. 자, 반응물이 에너지가 늘어났어. 그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흡수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생성물의 에너지 양은 가장 먼저 반응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과 본인이 흡수한 에너지 양을 더해주게 됐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 이화작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화작용. 자, 이화작용 같은 그래프는 이렇게 해놓고 마찬가지로 SE 시간과 에너지양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왼쪽 부분이 무조건 반응물, 오른쪽 부분이 무조건 생성물이야. 자, 에너지양이 많은 게 더 어디야? 반응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반응물, 너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자세히 보니까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갈 때 에너지 양이 감소했죠. 그쵸? 그럼 나는 에너지를 방출했겠어, 흡수했겠어? 방출했겠지. 그러므로 반응물의 에너지 양은 생성물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양과 내가 방출한 에너지 양을 더했을 때 반응물이 총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하나 더 하자면은 얘를 이 위로 올릴게요. 네 번째.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째, 동화작용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분자 크기가 작은 친구에서
분자 크기가 큰 친구로 무엇을 한다? 합성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 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있다. 광합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오케이? 쌤, 그러면 이화작용은 어떤 반대적인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즉, 분자 크기가 큰 친구에서 분자 크기가 작은 친구로 뭐하는 친구다? 분해하는 친구예요. 생명체에서 이렇게 분해하는 게 뭐가 있겠니? 소화가 있겠죠. 자, 각각의 특징 다 이해하셨습니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에 대한 특징들, 이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프 알아두셔야 되고, 얘가 그래서 흡수하는 아이인지 방출하는 아이인지. 자, 이걸 중학교 3학년으로 살짝 이야기를 해볼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자, 얘는 지금 에너지를 흡수해서 방출했어. 흡수.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흡열반. 흡열반. 자, 얘는 에너지를 어떻게 했어? 방출했지. 그럼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해야 돼? 흡. 발열반. 갑자기. 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한 가지 예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반드시 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됐죠? 자, 지우고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게 되면은 물질 대사라고 하는 친구랑 그냥 몸 밖에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볼 거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물질 대사와 그냥 화학 반응. 물질 대사 그리고 화학 반응.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질 대사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우선 사람 몸에서 혹은 동물의 몸에서 혹은 신체에서 식물의 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자 하는 온도 자체가 체온 범위일 거예요. 체온 범위. 그쵸? 체온 범위일 거야. 하지만 일반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체온 범위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될 거야. 훨씬 높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어요. 물질 대사라고 같은 친구에 대해서는 이것이 관여한다라고 얘기했어. 무엇이 관여한다? 생체. 촉매라고 하는 친구가 관여를 한다. 이 생체 촉매가 무엇이라고 했죠? 효소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화학 반응은 그 어떤 것도 관여하지 않아. 그냥 X.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X. 그리고 저 물질 대사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흡수할 때 조금 차근차근 단계별로 흡수를 하거나 단계별로 방출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여러 단계에 나누어지게 된다. 여러 단계.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단순히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녹말을 흡수하기 위해서 먹으면은 입에서 아밀레이스로 분해가 되죠. 근데 거기서 바로 포도당으로 분해가 되나? 아니, 엿당으로 한번 분해가 된 후에 소장에서 분해가 되는 것처럼 물질 대사도 여러 단계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화학 반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전부 다 한 번에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게 바로 물질 대사랑 몸 밖에서 일어나게 되는 화학 반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효소야, 효소.
뭐 생계초면 효소가 계속 나와. 그치? 저 효소라고 하는 것이 뭔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효소. 다시 1번으로 갈게요. 효소.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물이 몇 도에서 끓어? 100도. 근데 어떤 효소를 딱 넣게 되면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주는 거야. 효소를 딱 넣게 되면은 어라 세상에나 물이 갑자기 70도에서 끓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할까? 더 적게 필요할까? 더 적게 필요하겠죠. 그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효소예요. 무엇이냐? 화학 반응 혹은 물질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누가? 효소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 효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 먼저 공부를 하자면은 첫째, 효소는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탄소화합물이랑 핵산, 아미노산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공부를 할 때 단백질 해놓고 효소가 거기 딱 써 있었을 거야. 그 효소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효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웃겨. 보통 우리가 뭘 사용을 했어. 뭘 만드는데 사용을 했어. 예를 들어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 사용을 했어. 그럼 그 이산화탄소 어떻게 돼? 사라져야 되겠지. 근데 이 효소라는 친구는 사라지지 않아. 오케이? 이 친구는 재사용이 가능하다. 재사용 가능. 오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막 열심히 써. 그럼 지우개가 점점 줄어들겠지. 근데 이 효소는 지우개질을 아무리 해도 지우개가 계속 남아있어. 굉장히 독특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효소라는 친구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별표 조금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지우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연필도 지울 수 있지만 샤프도 지울 수 있죠? 그치? 근데 이 효소라는 친구는 무조건 하나라고만 반응합니다. 무조건 하나라. 무슨 소리냐?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는 단백질하고만 반응을 하는 거야.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한 효소는 탄수화물하고만 분해를 하는 거야. 반응을 하는 거야. 오케이? 이것을 우리가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주자면은 1효소는 무조건 1물질하고만 반응을 한다. 이 물질과 반응을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효소에 대한 그래프 문제가 가끔 등장할 때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효소가 없을 때는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야 없어지는데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적은 양의 에너지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낮죠? 그쵸? 그러면 이게 동화작용일까? 이화작용일까? 이화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거야. 어떤 식으로?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는 경우로. 자, 원래는 이렇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이렇게 오는 건데 효소를 사용하게 되면은 더 적은 양의 에너지만 사용해도 원래 결과로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이것이 무슨 작용이라고? 이화작용이고요.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동화작용이라고. 아시겠습니까? 대충 감 잡으셨죠? 그리고 효소의 활용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여기 한번 풀어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